안녕하세요. 증권사 운용팀에서 근무했던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반등을 보였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빵이라는 것과 마가 요즘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빵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다섯 종목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랑 넷플릭스가 빠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걸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 구글, 아마존.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아래 꼬리 아주 길게 달았습니다. 하락이 나오다가 플러스 0.44%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이쪽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못 가고 있죠. 그래서 반등이 제한적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날 시점에서 저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요. 또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을 할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어떤 뉴스거리가 핑계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쪽 보게 되면 장중 흐름을 갖다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나스닥을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금요일 날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후반 쪽 들어서면서 급락 그리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미국 본장 나올 때 쭉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7,500포인트를 깨고 7,435포인트까지 급락. 그리고 나서 11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버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선물에서 나스닥 선물 매수가 들어가서 매수 포지션으로 수익을 갖다가 크게 달성을 했고요. 결국 저런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이저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갖고 노는지 또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판가름하는 방법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권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에서 이번 주에 마이너스 6.23% 하락. 4월 말에 22억 달러 규모 채권, 대규모 발행이죠.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금 인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다소 악재로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도 연관성이 높죠.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은 0.84% 하락한 38.9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상이나 일봉상의 위치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랑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주가 흐름 자체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상당히 유명하죠.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는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고점을 4월 15일 날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일봉상으로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위치에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반등을 보였고요. 0.83% 상승해서 53.36달러에 마감을 합니다. 상승 추세 아주 강했었죠. 40달러에서 거의 한 60달러 선까지 대략 50%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은 금요일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1889.98달러에 마감을 합니다. 주봉상 위치로 보게 됐을 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급반등을 보였고 고점권에서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글로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구글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이름이 알파벳이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종목 코드
그 다음 앞에 거는 이제 나스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글, 유튜브 주식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알파벳 주식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 현재 주가는 1167.64달러.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아주 자세히 다뤘지만 이제 뭐 구글 애드센스죠. 예. 그런 어떤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모멘텀, 어떤 식으로 이제 부각이 될지 현재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주가 자체는.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 연초부터 해서 급반등을 나타냈죠. 뭐 애플 아이폰 실적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우려감을 좀 벗어나는 상황을 보였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5월 달에 고점 찍고 이번 주 이제 6.8% 조정을 나타냈고요. 금요일 날은 마이너스 1.76%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18달러입니다. 애플의 주가. 인텔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제조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PC에서 사용되는 뭐 다들 아시죠? CPU, 뭐 i3, i5 이런 시리즈, 그리고 예전에 이제 X86 시리즈로 해서 대규모로 PC의 어떤 CPU에 공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D램 이런 개발 쪽에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인텔 주가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급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연초 뭐 저점권까지 지금 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0.9% 하락해서 46.2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뭐 다들 아시죠? SNS 업체로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고요. 주가 흐름 주봉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권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 그래서 지금 200달러 근처에서 저항받고 현재 이 갭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약보합권 마감을 해서 188.3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미국 주식이 국내 시장보다 강해서 관심권에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내지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직접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상당히 유사성이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지금 이제 갭차가 이만큼 벌어졌죠. 그래서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종목이 조금 더 뭐 이제 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같이 조정이 나온다라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뭐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어느 정도 섞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개별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ETF가 상당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배당주 ETF도 있고요. 또 저런 어떤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도 ETF 투자 쪽으로 관심을 기우는 게 조금 더 안정성적인 측면이 낫지 않나. 그리고 종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싸졌을 때는 국내 주식들의 어떤 배당주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미국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환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를 지금 이제 비싸져 있는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서 이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뭐 오히려 환차익도 발생하겠지만 역으로 또 생각을 하면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환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주식 가치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환전한 부분에서 환차 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이런 시점에 만약에 내가 이 미국 주식을 샀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뻥도 먹고 알도 먹고죠. 주가가 올라서 이득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득을 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또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주가가 똑같이 우리나라 주식처럼 하락을 해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과 이제 환차손 두 가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한 번의 몰빵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관심 있어 하거나 또 실적이 우선되는 기업들 혹은 또 배당주 위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한번 살펴볼게요. 뭐 1140원대를 기점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머물고 있다가 한 번 더 급등이 나타나면서 한 번 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80원대에서 등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원엔 환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급하게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미국 주요 종목들의 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현재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5월 5일자 기준이고요. 1위가 지금 애플, 1000조 원이 넘어가죠. 마이크로소프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강했죠. 그리고 이제 3위가 아마존, 4위가 이제 구글,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7, 8위가 중국 기업이네요. 그리고 90위가 존슨앤존슨, JP모건 체이스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국제 유가 부분이죠. 금요일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 61.7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얘도 61달러 선에서는 자꾸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67달러에서부터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박스권 등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 가격도 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위로 급등하는 양상 그리고 중간에는 일봉상 꼬리 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려서 1286.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국내 야간 선물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야간 선물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급락이 269포인트까지 나타났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선물이죠. 이거의 야간 버전.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반등 나타나면서 얘도 급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저점 대비 3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상당히 변화무쌍하고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환율 부분이라든지 또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영국의 브렉시트 부분이라든지 신경 쓸 게 사실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때 시장이 뭔가 조정이 나타나서 어떤 상황일 때 이때 과연 내가 어떤 모션을 취할 수 있느냐가 여러 가지 영향에서 결과에 차이를 미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지금이 이제 고점 양상이겠구나.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설거지 작업을 하는 상황에 내가 말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가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수익 재테크 전문 채널입니다. 스타트레이딩.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갖고 노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